네, 매달 시행되는 도전 강의. 어떤 분들은 맨날 똑같은 얘기 하는데 왜 도전 강의를 계속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애터미는 리더를 만드는 사업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활동들은 리더를 만들기 위함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도전의 강의들을 다음번 파트너분들에게 또 내가 강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가 각자 그룹으로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또 똑같이 복제가 돼서 강의를 하라는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매번 도전의 강의를 하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활동하다 보면 도전의 의미를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면서 불필요한 마인드, 그리고 잘못된 방향의 마인드로 나아가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도전의 의미를 계속적으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어쩌면 더 자주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일 주일에 한 번씩 하면서 애터미 사업이 목표가 PB가 아니거든요. 포인트가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이 목표예요. 그리고 나를 먼저 트레이닝을 시키고 내 파트너를 트레이닝을 시키는 것이 애터미의 진정한 사업 목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포인트로 목표를 잡으면 동기부여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로 목표를 잡는 건데요. 그리고 우리가 단지 뭐 5만 원 빨리 받고 12만 원 빨리 받고 판매사 빨리 되고 그래서 200만 원 빨리 받고 이걸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를 계속 리마인드 시켜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노동소득으로 돈을 벌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완전 우리 세포는 맞춰져 있어요. 원시적인 걸로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의식적으로 애터미 사업은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업이랑은 다르다. 지금 당장 한 번 더 5만 원, 6만 원, 10만 원, 12만 원 또는 200만 원 빨리 받기 위해서 애터미 사업을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내 모든 세포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수십 년간 그렇게 살아왔다가 지금 단지 1-2년 동안 그게 완성이 되진 않거든요. 내가 머리로는 알면서도 가슴은 안 되고 가슴까지 내려왔는데 손발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이 도전의 의미, 도전의 목적과 목표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되뇌이면서 반복적으로 도전의 의미를 되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애터미는 그동안 내가 해왔던 사업이랑은 다르기 때문에. 포인트나 지금 당장 손에 잡는 돈이 목적이나 목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람이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사람을 성장시키는 거, 교육시키는 거, 트레이닝시키는 거. 어떻게?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리더로 성장시키는 것이 애터미 결국에 사업의 목표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월 1억, 내가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오는, 안정적으로 나오는 연금 소득을 받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200만 원이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고 내가 돌아다녀서 얻는 포인트가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것. 근데 그 과정 중에 200만 원이 목표로 세워져야 되고, 네. 하지만 그게 포인트가 내가 스스로 일으키는 것. 그 의미가 바로 이것이다라는 걸 되새겨야지 우리가 안정적인 연금성 소득 1억을 받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키워내는 리더, 주도적이고 독립적인 리더를 키워내는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저희가 도전 강의를 반복적으로 똑같은 얘기라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는 게 되겠습니다. 도전의 의미는 나를 애터미 하는 사람으로 적응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은 내가 애터미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특히 회사 다니는 사람들은 일을 적게 해도
똑같이 월급 주고 일을 많이 해도 똑같이 월급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직원들이 하는 만큼만 해요. 더 열심히 안 해요. 왜?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일이 주어지거든요. 월급은 똑같으면서 더 부당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월급 루팡이 되고 싶어 해요, 모두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쪼끔 더 쉴까? 쪼끔 더 덜 일을 할까?' 네, 이런 것으로 머리를 쓰곤 합니다. 저도 회사 다닐 때는 내 100%를 하지 않고 최대 80% 정도? 70-80% 정도만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 다니는 사람들 대부분이 내 에너지의 70-80%를 하면서 내 에너지의 120%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내 120%라고 착각을 하면서 70-80%를 해 놓고서는 집에 돌아와서 '아 너무 하얗게 불태웠다. 지쳤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애터미는 회사원이 아니죠. 내 사업이죠. 내가 오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매일매일 일일 업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유익하고 적게 하면 적게 할수록 나에게 불이익이 있습니다. 더 빨리 성공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 물론 이 성공으로 더 빨리 갔다 못 갔다가 판매사 팀장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 애터미 안에서도 어떤 분이 스타마스터까지는 제일 늦게 갔어요. 심지어 회장님도 정말 모든 사람이 애터미 사업을 하고 있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던 그 회장님도 '저 사람은 성공 못할 것 같다.'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처음 시작했을 때 스타트하신 분 중에서 남아 계신 분 중에서 가장 늦게 10년 만에 스타마스터가 갔어요. 요즘에는 10년 만에 스타마스터 가도 잘 간 거죠. 그런데 예전에 우리 지난달에 배웠죠? 혁신가, 네. 얼리 어답터에 해당하시는 분들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기 대다수에 해당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빨랐어요. 그런데 그분 중에 10년 만에 갔는데 로얄 마스터는 점점 앞지르기 시작했어요. 그다음 해인 1년 뒤에 로얄 마스터를 갔어요. 우리가 판매사를 일찍 가든 팀장을 일찍 가든 그게 일찍 간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우리가 매일매일 애터미 사업 해야 될 것을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의 성공은 월 1억 성공은 더 빨라진다.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루에 동영상 한 편 봐라 그래야 보는 정도? 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스폰서님이 안내를 해 주시는 대로 따라하죠. "하루에 동영상 한 편 보세요." 세미나 갈 수 있어요?" "아이고 이번엔 못 가요. 다음번엔 꼭 같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미팅 오세요?" "미팅 오늘 못 오세요?" "아이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스폰서님이 관리해 주시는 분이라면 아직은 애터미 하는 분이 완벽하게는 안 된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아직은 배우는 과정이구나.'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어제 재밌는 동영상 하나 올려 드렸죠? "독립하라고. 이제 그만 독립하라고. 몇 년인데. 너랑 나랑 몸 색깔도 같은데." 막 이러면서 제비가 재밌게 하는 거 보셨었죠? 그렇듯이 우리가 내가 빨리 독립을 할수록 빨리 독립적이고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애터미 사업을 하시는 분일수록 그때가 스타트입니다. 그때가 스타트가 돼서 나의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나는 그냥 스폰서가 안내해 주는 대로만 따라갈 거야. 스폰서 뒤만 졸졸 따라갈 거야.' 하고 그러다 보면은 '스폰서가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나도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지.' 하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쪼끔 잘못된 생각이에요. 로또 되는 분을 보신 생각이에요. 내가
주도적이고 주체적인 애터미 사업자가 되어야지만 내 임페리얼 마스터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도전을 하면요. 아무래도 내가 성실하게 애터미 사업을 해 나가게 돼요. A 코어, A 스텝 다시 돌아보면서 내가 하루하루 정말 열심히 움직이려고 노력해요. 이 도전하는 과정 중에 정말 빡세다. 너무 빡세다. 나 정말 지쳤어. 나 에너지 다 썼어. 집에 와서 철퍼덕 이렇게 누워지는 거를 반복적인 도전을 통해서 하시면 그러면 내가 똑같이 행동해도 나중에는 어렵지가 않아요. 어제 우리 주은이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거 문제가 너무 많아서 반복되는 문제가 너무 많아서 못 풀겠어. 너무 힘들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너는 네 딸을 낳으면 구몬을 시켜라. 그러면 그 구몬은 반복적인 거 100 문제 이상을 매일매일 풀게 하거든. 그러면 지금 너 정도의 공부는 아무것도 아니게 수월하게 지나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도전을 할 때 반복적으로 나를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애터미 사업이 뭔지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목표를 세우고 그대로 움직이고 하루에 5명 또는 10명 많이 만나면서 내 몸을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것을 그리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고 찾아 나가는 것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훈련시키다 보면 근육이 생기죠. 그러면 똑같이 해도 힘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훈련을 하는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경험이 생겨요. 예를 들면은 똑같이 해모임을 전달하는데도 10 명을 전달하면 10명 다 다른 반응 나오지 않나요? 너무 신기해요. 널 10명 다 다른 반응이 나와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통해서 네 어떤 분은 제가 이번에 해모임 샷을 전달했는데요. 해모임 샷 너무 좋죠. 그러니까 구매하라고 그럴까 봐 나 해모임 샷 먹고 눈이 너무 가려워 가지고 막 엄청 긁어 가지고 병원 갔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정말 좋은 반응이 일어나셨네요. 왜냐면 해모임 해모임의 특징이 독소를 밖으로 배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튼튼하니깐 그쪽으로 독소가 못 나오고 사장님이 눈이 약하신가 봐요. 눈 쪽으로 독소가 막 나오느라고 그런 거예요. "어머 좋은 반응이시다." 그랬더니 뻘쭘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0명 만나면 10명 다 다른 반응이 나와요. 우리가 또 애터미가 혼자 하는 사업이 아니죠. 이렇게 응집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험들을 옆 사람한테 선물로 줄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의 힘이죠. 팀웍이고. 그래서 정말 부지런히 도전을 통해서 열심히 움직이는 것. 그게 도전의 첫 번째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명단 작성을 해야 되고 목표를 세워야 되고 부지런히 좀 더 부지런히 제가 이전에 도전을 하지 않을 때 만났던 분보다 좀 더 부지런히 만나고요. 또 달라진 행동, 적극적으로 제품을 전달하는 것. 도전을 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막 적극적으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나 이거 있어요. 나중에 살게요. 나중에 쓸게요." 어제도 이제 누군가를 만났는데 제가 해모임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해모임 안 그래도 너무너무 먹으려고 '아 해모임 먹어야겠다, 먹어야겠다.' 계속 생각은 하는데 집에 쌓아 놓은 다른 제품들 뭐 효소 뭐 들어보지도 못한 뭐 홈쇼핑에서 산 제품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거 다 먹으면 한 12 월쯤 될 건데 내가 그때부터는 싹 해모임으로 바꿀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러셔야죠. 돈 주고 산 거 버리면 안 되죠. 꼭 드셔야 돼요. 그런데 해모힘의 효과가
효과만 계속 말씀드렸어요. 사장님한테는 이래서 해모임이 필요하고 위궤양도 치료하고 지금 사장님 드시는 알부민 그거는 근육에만 효과가 있는 아미노산인데 물론 에너지가 나지만 근데 3 개월치가 200,000 원이래요. 해모임보다 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드셔야죠, 비싼 거. 그것도 효과도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비싸서 그렇지. 해모임보다 비싸서 그렇지. 그런데 해모임은 위궤양도 치료해 줄 수 있고 에너지도 날 수 있고 피도 맑아지게 하고 지금 사장님 해모임 너무 필요하셔요. 꼭 해모임 드세요. 저거 다 드시고 꼭 해모임 드세요. 지금 위궤양 빨리 치료하셔야 되고 계속 효과를 부각을 했더니 어제 4 박스 결제하셨습니다. 네. 왜 12 월에 구매하신다면서요? 지금 구매하셔도 되겠어요?" 아우 그냥 구매해야 되겠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면서 구매를 하셨거든요. 좀 더 적극적인 제품 전달이 도전 중에는 됩니다. 그리고 신규도 만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룹을 성장시켜요. 도전의 의미 아시겠죠? 내가 왜 도전을 하면 임페리얼 마스터로 가는지 아시겠죠? 그룹을 키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그룹? 소비자 그룹. 지금 내 라인에 달려 있다고 해도 안 쓰면 소비자 그룹 아니에요. 근데 어 내 라인에 달려 있는 그분들을 제품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도 그룹을 키우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의미는 결국에는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빨리 가는 그런 의미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잊지 마시고 도전할 때 이 마인드 꼭 붙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두 줄을 다 책임진다.' 포인트에 목표를 두시면요. 요거는 파트너인 네가 좀 하고 요거는 스폰서인 네가 좀 하고 이렇게 돼요, 포인트에 목표를 두시면. 그런데 포인트에 목표를 두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 우리는 나의 습관과 행동을 기르고 훈련을 하고 그룹을 키우는 게 도전의 진짜 목표이고 그 진짜 목표를 제대로 내가 이룩하려면 두 줄을 '내가 다 책임진다.'라는 마인드로 가셔야 됩니다. 며칠 전에 변 국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너무 속상하다고. 파트너 포인트 20,000 포인트 넣어줬는데 왜 넣어줬냐고 따지더라고. 내가 다 할 건데. 네. 그러면서 속상하다고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 가지고 와 저는 웃었어요. '너무 좋은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구나. 내가 할 건데 왜 했냐고.' 막 따지더래요. 네. 정말 제대로 된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그걸 하면서 그분을 한 번 더 컨택하죠. 2만 포인트 만드는 거 너무 쉽잖아요. 2만 포인트 이브닝 세트 그거 2개 사면 아니면 요 앰플 파란 병 앰플 하나 사면 2만 포인트예요. 너무 쉬워요. 땡 처리하기 쉽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포인트 2만 포인트 더 들어간다고 한 번 더 컨택하고 그 소비자분께 구매를 어 반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하는 게 그게 2만 포인트가 임페리얼 마스터까지 가는 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줄 다 내가 책임진다. 그룹을 키우기 위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도전을 한다고 하면 가만히 있을 스폰서 없으시잖아요. 뭐라도 더 뛰고 그 하위 파트너 일으키려고 함께 동행하거나 혼자 또 그 하위에 있는 소비자 만나거나 뛰잖아요. 그러면 '나는 내가 다 할 거야.' 했는데 스폰서님도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더블이 되죠, 더블. 근데 100만 포인트는 100만 포인트까지는 안 되겠죠. 그냥 50만 포인트는 네가, 50만 포인트는 내가, 50만 포인트는 또 네가. 이렇게 하면은 더블이 안 되고 오히려 계획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모두 다 두 라인을 하겠다 생각을 하면은 컨택 횟수도 더 늘어나요. 컨택 횟수가 엄청 늘어나요. 그러면 그룹 성장이 더 크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줄 모두 다 '내가 한다. 스폰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 스폰서의 역할을 기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의존적인 마인드가 생기면요. 결국 애터미 반복적으로 도전해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인 마인드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훈련하는 과정인데 계속 의존적인 마인드로 가면 훈련이 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감사가 커져요. 내가 다 하려고 그랬는데 보니깐 50만 포인트가 추가로 생겼네? 와 너무 감사하다. 50만 포인트면은 해모임이 몇 박스예요? 네.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 드시겠죠. 우리의 팀웍의 가장 큰 풀, 우리를 더 단단하게 붙이는 본드, 그게 바로 감사예요, 감사.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옆에 가고 싶죠. 파트너 중에서 감사하는 사람한테는 자꾸 옆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내가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깐 그분하고 다닐 때는 막 자존감이 올라가요, 스폰서가. 그러면 능력치도 올라간다. 왜? 성공 두뇌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불평, 불만하는 파트너는 나의 편도체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능력치를 더 떨어뜨린다. 네. 그래서 감사가 서로서로가 커집니다. 스폰서 입장에서는 파트너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너무 훌륭하다.' 감동스러운 마음이 들고, 또 파트너 입장에서는 스폰서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들고, 그럼 서로 딱 달라붙고 마음이 착 맞는, 네, 그런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데 맞아. 남 국장님이 어 도달 안 해도 괜찮댔어. 목표는 포인트가 아니랬어. 목표는 직급이 아니랬어. 맞아요. 목표는 애터미 도전의 진짜 목표는 직급도 아니고 포인트도 아니에요. 그룹 성장, 나의 훈련이에요. 하지만 내가 무조건 성공한다. 무조건 도달한다. 이런 마인드. 링 위에 올라가면 그냥 마구 주먹을 휘둘러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도달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이 모든 활동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무조건 도달 안 해도 돼.' 하면은 내가 열심히 사람을 컨택할까요? 내가 열심히 제품 전달할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 김지은 사장님 고개 도리도리 흔드는 거 잘 봤습니다. 네. 그래서 무조건 도달한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 네. 우리 팀은 없어요. 정말 없어요. 너무 잘하고 계세요. 사실 이 도전의 의미를 강의하는 게 내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로. 하지만 우리 하위에 마인드가 안 좋은 파트너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초기부터 잘 안내를 해야 되니까, 내가 도전 강의를 해야 되니까 이 강의를 하는 거지, 정말 잘하고 계신데요. 다른 그룹들 보니까 막 한 사람한테 "너 어차피 해모임 먹잖아. 1 년치 사 놔." 그러면서 12 박스를 막 밀어내는 거예요. 그 도전에 의미 한 개도 없거든요. 정말 없어요. 오히려 먹기 싫어져요, 너무 많이 쌓여 있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내가 쌓아 두거나 아니면 한 사람한테 과도하게 밀어내기 하는 거는 정말 금물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아 나 도전을 해야 되는데 포인트가 좀 부족해.' 그러면 내가 요번 달 먹고 다음 달 먹을지 고 정도는 계산해 두셔도 괜찮아요. '나 다음 달에 요 정도 필요하니깐 다음 달 것까지는 내가 괜찮아요.' 예전엔 제가 3 달치라고 했는데도 3 달치도 너무 과하게 또 쟁여 놓으시는 분들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정해서 2 달치. 네. 2 달치 정도는 뭐 쌓아 둔다는 개념까지는 가진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막 집에 '어차피 나 팔 거니까 1 년치. 어차피 너 먹을 거니까 1 년치.' 이렇게 과도하게 부담되는 거, 그거는 포인트에만 목적을 둔 오히려 그룹을 쇠퇴시키는, 네,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도전 마인드와 도전의 의미를 반드시 새기고 도전하실 때 매일매일 리마인드하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도전에 대한 강의를 또 명품 강의를 들었는데, 네, 박수 쳐주시고요.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었지만 저는 도전하는 의미는 정말 공감되는 부분이 나를 성장시키는 것, 나의 조직을 성장시키기 위함이 가장 큰 목적이다. 결국엔 그게 목적이 됐을 때 포인트도 따라오는 거고,
그리고 많은 고객들이 생기는 것도 따라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도전을 했을 때 우리가 올바른 도전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강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액션 5로 넘어가서 1분 스피치 후에 오늘 강의하신 국장님의 도전 강의에 대한 애프터도 같이 덧붙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실 분, 1분 스피치. 네, 서상진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몽상처럼 세일즈 마스터 서상진입니다. 전직은 생명보험 설계사였고요. 그 전에 학원을 좀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제가 애터미를 만난 건 코로나 때였고요. 그 당시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은 굉장히 강했었고요. 부업으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전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선입견은 다 떨어졌고요. 다단계에 대한 선입견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또 다단계 회사 중에서 우리 애터미가 전 세계 글로벌 네트워크의 역사를 써내려 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에 저도 꿈을 함께 하겠다라는 긴 꿈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어서 전 세계에 여행도 하고 다니면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꼭 되겠다라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선교사님들의 삶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서 2030년도 7월 7일 날 영종도에 5층 건물을 지어서 10개의 룸을 만들어서 선교사님들의 쉼터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인생 시나리오 목표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 꿈을 향해서 열심히 함께 하자,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그 외침으로 나와 함께 할 사람들을 함께 모아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 국장님 도전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도전을 했을 때 진짜 내 일하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게 꾸준히 내 일하는 습관으로 잡혔을 때 파트너들이 나와 함께 할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조직이 성장하게 되고 그 소비자 그룹도 성장하게 되고 내 조직이 성장해서 우리가 모두 함께 성공하는 집단의 성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 전에 영상에서 크라운 마스터 박미영, 제가 알기로는 뭐 이번에 임페리얼로 승급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박미영 크라운 마스터의 그 하이 세일즈 마스터 수를 보니까 5,500명 정도 되더라고 보니까. 세일즈 마스터만 5,500명. 우리가 이론상으로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때 세일즈 마스터는 뭐 921명이었나요? 예. 그런데 실제로 크라운 마스터임에도 불구하고 뭐 5,00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921명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론에 불과한 거죠. 예. 어마어마한 그 세일즈 마스터, 판매사의 조직이 갖추어지면서 크라운 마스터,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공자가 되는 것, 물론 뭐 그 전에 성공자가 되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었을 때 성공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커다란 조직을 꾸리게 되는데 그 첫걸음이 판매사 도전에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판매사 도전을 하면서 열심히 내가 일하는 습관을 만들고 트레이닝하고 또 그걸 파트너에게 복지하는 일이 우리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분 스피치와 네, F 스피치 감사드리고요. 네,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저는 일본 스피치는 아니고 우리 도전 강의 내용을 듣고 많이 체감이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했습니다. 운동선수들, 축구선수들, 뭐 야구선수, 모든 운동선수들은 반복이잖아요. 그 반복적인 운동 습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힘이 드는 건데 그, 이 사람들이 축구를 꾸준히 하지 못하는 이유, 도중에 탈락하는 이유가 바로 이 반복적인 습관, 이게 지루하기 때문에, 그게 지루하기 때문에 그만두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업도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한 매일 반복적인 일을 내가 지루해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는 사람들이 결국은 성공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성공자들은 매일 반복적인 일을 지루하지 않고 해냈기 때문에 그렇다. 나 또한 이러한 일들을 우리 애터미에서 하는 그 주된 업무들을 A코아를 꾸준히 반복적으로 해나가면 이 도전의 의미가 깊이 또 새겨지리라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강의에 대한 스피치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하실 분 계실까요? 한 분 정도? 네, 제가 하겠습니다. 부천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명하입니다. 오늘 국장님 도전 강의 정말 중요한 말씀만 하셨는데 우리가 도전을 하지 않으면 그룹이 키워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들 그대로 있거든요. 도전을 해야만 누굴 더 만나게 되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영입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도전을 쉬지 말고 하고 그래서 우리 그룹을 키워서 결국은 우리의 목표는 임페리얼이잖아요. 지금 서상진 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많은 세일즈 마스터들이 생겨나야 되는데 저절로 되는 건 없잖아요. 우리가 도전을 해야만 그런 일이 생기고 우리 아까 임페리얼 마스터 시계를 돌아가게 하는 거는 정말 나의 행동뿐이다. 이런 그 말씀도 하셨는데 우리가 더 부지런히 행동하면서 도전을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결국에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도전 강의를 하는 이유도 우리가 좀 상기하고 좀 도전하는 목표나 계획을 잡기 위함이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여기 다 계시잖아요. 네, 도전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해보셨을 때 그때만큼은 정말 내가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는가. 그 도전을 하지 않았을 때는 그냥 시간이 흐르게 냅두는 경향이잖아요. 네. 근데 했을 때만큼은 우리가 정말 부지런히 움직였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을 하는 의미는 부지런하게 더 많은 사람들을 더 많이 애터미 정보를 주기 위해서다. 네. 그래서 도전이 필요하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1분 스피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액션 5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행동하는 5가지. 오늘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더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우리가 이 5가지 행동을 하기 위해서거든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제품 애용입니다. 애용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애터미 사업을 하면서 정말 이 제품은 누구에게나 다 추천할 수 있는 최고의 제품이다라고 생각하시는 제품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실 분? 네, 제가 또 하겠습니다. 저는 비오틴을 자랑하고 싶어요. 그냥 무심하게 지나갔는데 비오틴을 먹고 나서 내 손톱이 늘 이렇게 부러지거나 또 이렇게 일어나거나 또 물렁물렁 하거나 이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느낀 거예요. 손톱이 굉장히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게 잘라지거나 뭐 이렇게 일어나고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오틴 효과가 이거구나. 확실하게 지금 느끼고 있어서 이거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정말 그게 작은 알갱이 하나인데 먹기도 너무 간편하고 정말 거기에 정말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손톱이 좀 단단해졌다는 거,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요새 느끼면서 이거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네, 다른 분이 하기 전에 얼른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오틴 같은 경우 저도 효과를 봐서 머리카락의 두께나 굵기랑 그리고 손가락, 손톱. 손톱이 저는 길면 이렇게 부러지거든요, 자주. 이렇게 반이 갈라진다거나.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정말 확실히 개선이 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 비오티는 정말 효과적이다. 네. 또 하실 분? 다음에 지나겠습니다. 저도 네. 얼른 합니다. 제 최애템은 이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입니다.
네. 목감기 있을 때 정말 이거 뿌리면 너무 금방 나아서 막 하루 이틀을 안 가요. 근데 토요일 날 우리 초대되신 분 중에 제이 티처라는 분이 목감기가 걸리셔 가지고 그린 프로폴리스를 뿌리고 계시더라고요, 애터미 거 말고. 그래서 애터미에도 있는데." 그랬더니 몰랐다고. "그 얼마예요?" 그랬더니 똑같이 30 밀리그램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근데 거기는 진짜 우리는 그 브라질에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거기서 채취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서 채취한 건 모르지만 어쨌든 브라질산 그린 프로폴리스. 똑같은 30 밀리그램 2만 원에 샀대요. 2만 원에. 그것도 약국에서 산 게 아니라 친구가 올 때 싸다고 어 부탁해서 산 거라고 2만 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3 개에 19,800 원이에요." 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말 애터미 그린 프로폴스는 너무 저렴하고 최고의 품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린 프로폴리스 스프레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저렴하죠, 저희께. 품질은 똑같은데. 네, 그래서 많이 자랑하시면 또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저는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우리 팩방에다가 어제 좀 이쁘진 않지만 그래도 그거 올렸는데 같이 써봤으면 하는 마음에 관심 가지면 하는 마음에 올렸었는데요.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를 사용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요. 피부가 부드러워져. 이게 장점이 뭐냐면 우리가 그 필링 젤은 각질 제거잖아요. 이거는 각질 제거뿐만이 아니고 모공 속까지도 청소를 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지만 강력하게 모공 속까지 청소를 해주니까 이거를 사용하고 나면 되게 피부가 도자기처럼 만질만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해 보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다시 한번 사용해 보시라고 추천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히노키 클레이 마스크팩 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또 하실 분 계실까요? 네,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책과 VOD입니다. 네, 터미 하시면서 책 읽으시죠, 지금. 꿈꾸는 다락방.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그리고 VOD 시청. 네, 빠짐없이 하고 계실 걸로 압니다. 네, 먼저 하실 분. 김은성입니다. 네. 월요일 날 굿모닝에서 듣고 깨달은 점을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월요일마다 인문학을 배우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봤어요.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왜 인문학을 이렇게 중요시 여기고 배우는 것인가를 처음에 와서 느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답을 제가 월요일 날 굿모닝을 통해서 조금 더 이렇게 확실하게 깨달은 점이 있어서 그래서 인문학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그 네트워크 사업자들은 인간관계의 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또 삶의 지혜를 얻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성공자들이 회장님을 본보기로 해서 성공자들의 그 나눔을 꼭 실천하고 계셔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애터미에서 그 성공한다는 것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라고 또 연결시킬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애터미 말고 다른 데서 성공하신 분들 쉽게 말하면은 로또에서 당첨돼서 돈을 많이 갑자기 거부가 된 사람들은 나누지를 못하더라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쓰고
자기만을 생각하다 보면은 다툼과 일어나고 또 자기만을 위해서 쓰다 보면은 어느 한순간에 쫄딱 망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졸부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볼 때 결과가 비록 돈을 많이 벌고 성공자이기는 했지만은 그만한 반듯한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인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성공자들이 나누는 것을 꼭 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고 애터미를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되고 원인을 우리들한테 주는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우리들에게 균형 잡힌 삶을 살게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된다는 점에서 인문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가 교훈을 받은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인문학 강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계실까요? 네, 시흥에서 사업하고 있는 김종숙입니다. 저는 동영상 본 거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김미화 로열 마스터인가요? 그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는 초기에는 시간 투자 대비 돈이 완전 그 극과 극을 달리잖아요. 그런데 그 역전되는 순간이 온다. 반드시 온다.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우리가 당길 수 있느냐? 우리의 일을 직업답게, 우리의 일을 직업답게 일을 하면 반드시 그 임계점은 오는데 내가 얼마나 시간 투자를 일답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당겨진다라는 저는 그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터미 일을 어떻게 보면은 취미같이 하는 사람, 취미같이 하는 사람, 또 부업이라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게 부업을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전업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마인드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업으로 한다 할지라도 내가 전업자의 마음으로 그 일을 시간 대비를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그 임계점은 빨리 와서 내가 전업자로 또 승리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리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터미 일은 취미가 아니라 일이다, 사업이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고취시켰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이 아닌 사업이다. 네.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팅과 세미나. 네, 미팅과 세미나고 한 주간 또 미팅 많이 하셨죠? 그리고 세미나도 참석하셨을 걸로 생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스피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상진 하나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는 우리 에이스 최정혜 사장님들만 모이셨기 때문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애터미 세미나가 아니고 퍼스트 코리아라고 하는 타 다단계 세미나를 제가 갔다 왔습니다. 그쪽 네트워크를 하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좋다. 나 한번 갈 테니까 니도 한번 와라.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먼저 갔습니다. 예, 가고 이번에 석세스 오라고 그랬는데 온다는 말이 없네요. 예. 아무튼 갔는데 이 퍼스트 코리아는 1년 됐더라고요. 2024년도에 설립이 됐고 시크릿을 했던 성공자 직업자들 중에서 중학교 한 동창생 40대 한 5명이 주축이 되어서 뭐 의장이라고 부르더라고. 의장, 대표이사, 1번 사업자, 2번 사업자, 3번 사업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간 날이 성급식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꽃다발 갖다 주고 막 성급 스피치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 400만 원은 진입비를 내면 500만 원은 물건을 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주장하는 논리가 이렇습니다. 우리 애터미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 제2의 애터미가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랬었더라고. 예, 논리가 이렇습니다. 애터미 가입비 진입비 없다라고 하는데
제품 쓰지 않냐? 제품 애용하라고 하지 않냐? 전 제품 애용하라고 하지 않냐? 그러면 제품 쓰게 되는데 결국 사게 된다. 우리는 그걸 한 번만 사면 된다. 한 방에 400만 원 한 번 사면 된다. 영원히 안 사도 된다. 그 논리입니다. 예, 그 논리에 의해서 400만 원 제품을 준다 그래 놓고 이제 사람들을 막 모으고 있죠. 그리고 핵심 논리는 선점입니다. 선점. 초기에 오면 뭐 제일 꼭대기에 간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상한선, 뭐 팀 수당의 상한선 이런 것도 벤치 마케팅하고 뭐 이랬더라고. 어찌됐든 그 40대가 주축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 분위기로 이렇게 굉장히 활발한 분위기, 그런 열정적인 에너지로 제2의 애터미가 되겠다라고 큰소리 빵빵 치었었던데, 참, 야, 서상진이 거기 앉아서 탁 이렇게 보면서, 야, 서상진이 그래도 분간할 수 있는 눈이 생겼구나. 예. 야, 예전에 뭐, 저희 초창기였으면 나도 헛가닥 넘어갔을 수도 있었을 텐데,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어떤 그 분간하는 힘이 올바른 회사, 올바른 네트워크 회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를 초대하신 분도 굉장히 열정적이시더라고. 열정적이시고, 이전에 PM도 해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럽게 그 논리에 넘어가면서, 막 이 성급하는 재미에, 직급수당 들어오는 재미에, 1년이 됐는데, 이제, 직급이 한 12개 정도 있던데, 그 중에 3번 사업자가, 한 9번째, 그러니까 거의 뭐 최고 직급까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큰 소리를 이렇게 빵빵 치면서 분위기를 몰아서 갑시다! 뭐 이런, 저는 저거더라고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급하신 분들 스피치를 들으면서 의외로 다단계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보니까. 다단계가 처음이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막 제주도에서도 올라오고 막 이렇게 왔더라고. 보니까 열정적으로 전달을 한 거예요. 어찌됐든 가서 열정적으로 전달을 해서 그 사람을 어찌됐든 뭐 땡겨 온 거죠. 그죠? 땡겨 왔는데, 전부 다 그 땡겨 온 사람, 초대한 사람들의 열정을 보고 다 쫓아왔더라고, 보니까. 뭐 깊이 분석하고, 잣대를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게 아니라, 주로 아는 사람, 지인들의 어떤 그런 열정에 의해서, 막 이렇게 된다라고 하고, 좋은 기회다라고 이렇게 하고 막 이러니까, 다단계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절하면서도, 그래도 마저 못해 이렇게 들었는데, 뭐 혹한 거죠. 야, 이거 뭐 될 수도 있겠다. 초점이 돈에 가 있잖아요.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드니까 다들 막 이렇게 뛰어들고 지금 한 10,000번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된 것 같더라고. 뭐 저는 속으로 그러니까 애터미 직급자라 그러니까 뭐 물어보지는 않더라고. 그러면서 의장을 소개해 주더라고. 의장을 만나게 최고 의장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해봤는데 뭐 철학적인 깊이나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한 방에 다 파악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아까 중에 김은성 사장님 그 인문학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 애터미는 길게 가는 회사 인문학을 얘기를 하고 장기적인 안목 100년을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런 깊이 같은 걸 느낄 수가 없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자세히는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됐든, 저의 판단 기준으로는 오래 못 간다. 가다가 스탑 될 회사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만은, 뭐, 겉으로 내세거나 하지는 않았죠.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가 100년 가는 회사 애터미를 만났는데, 왜 우리의 열정은 저들보다 더 못하냐, 못할 이유가 없다. 더 열정을 내고, 더, 열심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애터미의 가치를 전달하고, 땡겨오자. 충분히 그래도 되는 회사 아니냐. 우리가 그를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회사, 네트워크 마케팅 다녀오셔가지고 또 비교가 확실히 되셨죠?
이제 분간할 수 있는 그 눈이 우리 모두가 다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도 다른 타사 거 마케팅 플랜, 다른 거 제품은 다 필요 없다 생각하고 보상 플랜 먼저 소개해달라고 했을 때 우리처럼 심플하고 이렇게 단순하면서 이해가 잘 가기 쉽게 만든 마케팅 플랜은 없더라고요. 제가 들으면 들을수록. 그리고 또 안 돼요. 그죠? 진입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우리는 남의 돈을 끌어다가 내 수익으로 창출하는 구조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미 분간이 다 되시는 분들이 여기 다 모여 계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스피치 좋은 경험 감사드립니다. 이제 나머지 소비자 전달 사례와 사업 설명 사례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표하실 분 계시면은 음소거 제거해 주시고 말씀 부탁드릴게요. 혹시 있으실까요? 네, 남혜진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보건소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사분을 이제 반복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은 꾸준히 만났어요. 우리 승경 사장님 파트너신데요. 어쨌든 그분을 꾸준히 만나서 애터미 얘기를 처음에 전달을 했더니, 나는 전달하는 거 못해. 나는 영업 못해. 난 사람도 없어.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만날 때마다, 어, 우리가 뭐 특별하게 하라, 뭐 애터미 홍보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진 않고 우리가 활동한 거. 이번에는 중국 가서 이런 분을 만나서 했어. 어, 가입했어. 언니 밑에 있어. 막 이런 얘기만 꾸준히 반복적으로 했어요. 해외 가서 활동한 얘기들. 그리고 그거 너무 힘들겠다. 그거 뭐 해외 가는데 본사에서 대주는 것도 아니고 개인이 돼야 되니까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거 월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 받는 거고 한 10년 정도 집중해서 하면 일 안 해도 월 1,000만 원 이상 꾸준히 연금소득 나오고 그게 계속 올라가서 월 1억까지 되고 3대가 안정적으로 상속이 되는데 내가 매달 뭐 100만 원씩 사라 이런 것도 없고 아무것도 물건 안 사도 이게 안정적으로 되는 연금소득이라고 1,000만 원 이상 연금소득이라고 그때마다 반복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 5번째 만났나? 똑같은 얘기를 했더니 진짜 월천 연금이라 그러니까 땡긴다. 월천 연금이라 그러니까 땡기네. 나도 한번 해 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고요. 한 7번째 만났더니 "어 나도 이제 좀 해 볼게. 좀 적극적으로 해 볼게. 나도 해 볼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제 가족분들 가입시키고 근데 가족분 중에 한 분은 애터미의 비전을 알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연세가 있으셔서 어 쪼끔 하다가 너무 힘에 부쳐서 이제 안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래도 비전을 아니깐 저희랑 같이 그 언니를 애터미 사업하라고. "너 그거 보건소보다 애터미가 훨씬 비전 있고 그 보건소 일 해 봤자 미래 없다고." 엄마가 나서서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 주시니까 그 언니가 완전히 처음에는 엄마가 예전에 애터미를 하셨을 때는 진짜 칫솔 하나 안 쓰고 엄마 말리고 애터미 얘기하지 말라 그러고 그랬었대요. 그 어머니한테 말씀 들어보니까. 근데 지금은 애터미에 관심 가지고 해 본다 그러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깐 저희가 이제 어머니까지 같이 그 언니를 애터미 사업을 할 수 있게 인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깐 한 번의 반응으로 절대 예단해서는 안 된다.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이게 진짜 이 내용이 그제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한두 번 해서는 튕겨져 나오고 스며드는 거죠.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예단하지 말자." 어 모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 스피치에 공감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거든요. 한 번 전했을 때, 그 전할 때마다의 그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왜냐면 내가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분이 언제 타이밍에서 그 말이 들릴지 모르거든요. 저도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최근에 나온 파트너 사장님께서
제가 1년을 끊임없이 연락을 했었거든요. 물론 처음에는 이렇게 자주 연락해도 가입을 시키고 자가 소비를 하셨는데 후속을 하는 마음으로 연락을 드렸더니 잘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연락하다가 너무 안 받으시니까 이제 좀 띄엄띄엄 연락을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띄엄띄엄이라도 연락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1년을 목소리도 못 듣고 그냥 제가 통화하는 것으로 끝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그 일희일비하거나 그분이 나를 차단했나? 그리고 나를 무시하나? 이런 생각으로 끊임없이 하지 않았다면은 그분은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애터미 다단계 이러고 그냥 제품 그냥 좋은 정도 그것도 다 쓰지도 않고 애용도 안 하고 그냥 일회성 소비로 그쳤겠죠. 근데 그렇게 연락을 안 받으시다가 어느 날 타이밍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정이 그 교대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그 시간이 꼭 일을 하는 시간이랑 겹쳤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연결된 그 시간에 이제 약속을 잡아서 센터로 초대를 해드렸고, 그래서 그 센터에서 세미나 초대까지 이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절대 그 반응에 휘둘리지 마라. 그거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 그 사람을 사업을 시킬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제품을 쓰게 할 수 있는 기회도 놓치는 네, 그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그냥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 연락하고 만나서 제품 얘기도 하고 초대도 하고 그러면 초대가 안 되더라도 제품을 당장 안 쓰더라도 연락을 당장 안 받더라도 안 만나더라도 언젠가는 그 기회가 온다는 거. 그래서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어제 그분이 네, 본인의 아는 동생을 모시고 센터에 오셨어요. 이제 가입 이렇게 계보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럼 이분을 한번 센터에 저에게 연결을 시켜주세요. 센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럼 한번 이야기는 해볼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모시고 온 거예요. 그래서 모시고 왔는데, 보험하시는 분은 좀 그 보험을 어떻게든 하려고 막 하는 그런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분은 딱 명함만 심플하게 돌리고 마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시간에 왔다는 것은, 좀 보험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저희 스폰서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분이 해모임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가 해모임을 어, 준 적이 있다고. 그래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거 맛없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맛으로 먹는 건 아니니까 그러다가 이제 리플렛을 보여드리니까 그걸 보더니 와 이거 다 유산균도 괜찮네, 뭐도 괜찮네 하면서 이야기하시면서 논의가 있네 라고 하면서 쭉쭉쭉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앱도 가입이 되신 분이니까 앱도 깔고 그리고 저기 아자몰도 네,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거 진짜 다 파네 하면서 진짜 그냥 쇼핑몰로 보시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그 인식이 깨어있는 분이에요. 저는 처음에 다단계 편견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왜요? 다단계 아닌 게 어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영업이 다 다단계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제품을 이렇게 쭉 훑어보고 이거 써도 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마트 체인지를 해보셔라. 마트 체인지. 어차피 쓰는 거니까 화장지도 뭐도 다 쓰는 거니까 그냥 애터미에 있는 마트로만 체인지 하면은 소득의 기회를 가져가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금 그러네 마트 체인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다가 43, 43세거든요, 그분이. 너무 젊으시잖아요. 그래서 세미나에 좀 알아보러 오셔라. 어차피, 마트 체인지도 해보시고 할 건데, 알아보면서 쓰는 건 좋은 것 같다. 근데 그것도, 오든지 말든지 그냥 던지는 거죠. 왜냐면 우리는 국장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3-in-1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얘기도 했고, 비전, 이 회장님의 그 기부 문화, 우리 스폰서님이랑 막 신나게 떠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초대 멘트까지 안 할 수 없잖아요. 했는데, 어, 그거 뭐, 이번 주 금요일에 같이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번 주는 좀 그렇고,
그럼 목요일 날 가보시죠. 라고 하니까 목요일은 아이를 픽업하는 담당이래요, 본인이. 그래서 금요일이 오히려 낫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는 안 되고요. 다음 달에 갈게요. 근데 우리 여기서 실수하잖아요. 다음 달에 가면 날짜를 안 찝어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장 날짜를 봐가지고 10월 17일이 금요일 세미나가 있는 날이네요. 이거 스케줄에 표시 좀 해주세요. 그리고 연락처 제가 여기 명함 받았으니까 지금 제 번호를 저장해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전화를 드려서 저장을 시킨 다음에 17일에 저희 가는 겁니다. 하면서 시간도 공지를 해드리고 그 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알겠다고. 근데 그 모시고 온 파트너분이 그 스케줄 근무다 보니까 그날이 제가 보니까 그분의 제가 휴무를 다 알고 있는데 휴무가 안 걸리는 거예요. 그 석세스에. 근데 그 아는 동생은 제 파트너분의 지인이니까 이분이 안 가면 또 안 올 핑계를 대실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로 그날. 사장님, 초대 힘든 거 아시죠? 그러니까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럼 연차를 쓰세요. 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차를 써서 파트너를 모시고 오는 거. 네, 그렇게라도 해라, 빼라,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리니까 알겠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자. 그냥 말을 하자. 말을 안 하고 후회하느니 하고 후회하는 게 낫고 했을 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 50% 확률이 있거든요. 말을 해서 되거나 안 되거나 초대가 되거나 안 되거나 물건을 사거나 안 사거나 이거 50% 확률이잖아요. 근데 말을 안 하면 빵 퍼센트라는 거죠. 빵 퍼센트. 네, 그래서 우리 50% 확률로 늘 말을 해서 초대도 해보고 가입도 해보고 이런 하루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간이 넘었는데 혹시 내가 해야 되는데 안 하면 후회하겠는데 라고 하시는 분 계실까요? 없으, 저요. 예. 시간이 늦었는데 죄송한데요. 지난주에 우리 분당 DDD 그 오픈식 갔다 왔잖아요. 개소식 갔다 오면서 그중에서 변재광 국장님이 연합 얘기를 하면서 연합 미팅 얘기를 하면서 한 달에 한 번 전체 미팅을 한번 하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조금 그런 부분을 잘 발전시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전체가 모였을 때 시너지를 낼 수가 있고 우리 조직이 에이스 조직이 전체가 커질 수가 있고 또한 그런 부분이 내 조직의 긍정